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의 아파트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회비용이 증가한 것, 또 집을 사야겠다는 어떤 매수 심리의 실종, 또 아파트 가격을 바치던 전세 가격의 하락, 또 내년에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포,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5월 9일에 끝남에 따라서 그 전에 쏟아질지도 모르는 또 다주택자들 매물 또는 금리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 팔아버리는 영끌족의 아파트 투매 현상,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 폭탄, 그것도 2년 연속입니다. 즉 아파트가 남아 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나라는 아파트 부족 아니야? 집이 모자른다고 내가 분명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면서 아파트 더 막 때려 지어야 하고, 그렇게 아파트만 공급이 더 많이 된다면 부동산이 마치 잡힐 것처럼 분명히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들은 실제 주택의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던 몇 년 전 기사들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또 있었고, 그걸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고 추론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주택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공식을 그대로 또 대입해 보면 앞으로 부동산 하락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포함해서 주택 실수요자는 12만 가구인데 내년에는 15만 가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됩니다. 단순 계산해도 3만 가구가 넘게 남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5만 6,463가구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는 15만 4,486가구가 입주하니까 2년 연속으로 15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서울에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혼동이 오실 수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청약 물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급 물량,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청약 물량과는 다르니까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약은 입주하려면 청약 당첨되고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겁니다. 이 공급 물량은 바로 입주하는 그런 물량이니까 기존에 살던 집은 또 비어지겠죠. 이사를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집에는 또 누군가가 전세로 들어오든 집을 사서 들어오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수도권에서만 3만 가구 이상이 물량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전세 적정 수요가 12만이니까 아무튼 모르긴 몰라도 숫자상으로는 3만 가구가 남아 돕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덩달아서 집값도 하락하고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 숫자 노름하고 또 실전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소식은 부동산 하락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숫자 노름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어디가 얼마나 공급이 될까? 서울에는 2만 2,485가구, 또 인천은 4만 1,940가구, 경기도는 9만 2,038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내년에. 일단 이 숫자들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2만 가구 이상 입주는 어쩌면 서울의 부동산 전체 수요량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워낙 서울에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서울에 집을 원하니까요. 인천은 서울보다 작은 도시인데 서울보다 훨씬 많은 4만 가구 이상 공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인천 집값이 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인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가 반토막이 나네 마네 이러고 있고, 인천 검단 신도시 쪽도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워낙 소리 소문 없이 팍팍 주저앉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거기에 미분양 공포가 여기도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9만 가구가 경기도 전역에 공급이 된다면 부동산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공급이 늘면 수요도 같이 늘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말하는 수요 예측 정확한 거 맞냐, 12만이 아니고 뭐 20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고 정부에서 예측하는 것도 항상 잘 틀리긴 했었으니까 그런 걸 본다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넘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나 지금 승진해서 월급 10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리고 정기예금 5%짜리 다 들어놨어. 내가 돈 많아, 나 부자야.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5%짜리 정기 예금에 들어놨어도 돈의 가치가 7% 하락을 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2%만큼 가난해지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제가 오늘 점심으로 만원짜리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2년 전에는 8,000원이었는데 그새 만원이 돼버린 겁니다. 요즘은 점심 먹기도 사실 겁납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운영하기 어려운데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조금 맛있는 거 먹으려면 12,000원, 15,000원 막 이럽니다. 그 잘났다는 미국도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별 난리를 브루스를 다 쳐도 못 잡는 거를 우리나라가 과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 문제인가 아닌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내가 가난해진 걸 더 실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3년 만에 다녀온 여행 같습니다. 저는 패키지보다는 에어텔을 좀 이용합니다. 항공하고 호텔만 여행사 이용하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자유여행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주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놀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낮잠 자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가 오는 겁니다.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저는 700불 정도 환전해서 가면 딱 맞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진 않고 특별히 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남아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제가 불안해서 한 1,000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달러 시대여서 달러부터가 환전하는데 비싸졌습니다. 700불일 때는 1,100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1,400원을 주고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야 쓰다 남은 달러가 좀 있어서 어찌어찌 대충 해결은 됐지만 실제 외국에 나가보니까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 현지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은 기존하고 비슷한 수준의 여행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나도 모르는 새 내가 가난해져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되게 참담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안주하려던 내 모습에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벌어야지만 간신히 제자리를 지키는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제가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영상이 올라오던데 언제 갔다 왔어요?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미리 일주일치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를 예약을 걸고 갔다 온 겁니다. 자,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공급량은 계속 늘기만 하는 걸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4년하고 25년은 기존보다 공급량이 줄기는 합니다. 또 이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마사지를 할지 또 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2024년하고 25년은 어쩌면 부동산 가격의 변수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24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즉 선거가 있고 선거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각종 정책이 남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임팩트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 규제 혜택 또 공급 발표 등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주로 부동산 상승을 타켓으로 많이 둡니다. 사람들한테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그런 시그널을 정치인들이 막 주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게 또 기존의 패턴이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재건축 특별법이
그 시기 어디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산, 평촌,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등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번 싹 휩쓸긴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부동산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도 어떠한 변수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이라는 이번 정부의 어떤 공급 목표입니다. 정책. 분명히 장기적으로 공공분양이 50만 호 순차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집값 안정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으나 시기를 한번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실질적인 공급이 그러니까 입주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길게 보고 마음 한구석에 잘 담아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파심의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그만한 걸 예언할 만큼 지식이나 또 가방끈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튜브 채널은 또 저 말고 많이 있습니다. 각종 도표와 그래프, 차트를 또 분석하고 데이터로 설명하는 곳들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게 청약이든 아니면 신축급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든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갈까, 그런 거를 알려주는, 같이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채널로 어떤 방향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오른다, 또 내리면 지금 내리고 있다, 거래가 없지만 요즘 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등등 가장 실전에서 가장 가까운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